안녕하세요. 가은고등학교 법동아리 DK입니다. 본 모의 재판은 여성가족부와 안성시가 주최하고 한국청소년복지문화원 안성지부가 주관하는 2021 안성시 청소년 어울림마당 네 번째 마당 모의법정 행사입니다. 본격적으로 모의 재판을 하기에 앞서 사건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8월 24일 피고 정말숙은 경상북도 진량읍 가야리 세각단마을 24번지의 자택에서 아들 두만식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소주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려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이에 검사 측에서는 피고 정말숙은 아들 두만식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아들의 머리를 내리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으므로 형법 제250조의 살인, 존속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 정말숙은 피해자 두만식이 어렸을 때부터 성적에 대하여 심하게 압박하며 체벌이라는 이름 하에 폭력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후천적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도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죽음으로 이르게 한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므로 형법 제250조의 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구형하는 바입니다. 반면 변호인은 피고 정말숙이 살인 혐의에서는 무죄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사 측은 피가 묻은 소주병을 근거로 사건의 우발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장롱에 머리를 부딪힌 것입니다. 따라서 살인 혐의를 폭행 혐의로 바꿔 선처하여 선고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제 모의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주십시오. (2021년 11월 3일) 가온지방법원 제2형사합의부 재판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1 고합 2453호 살인사건에 대한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숙 피고인 출석하셨습니까? 예, 검사는 어느 분이 출석하셨습니까? 양시영 검사 출석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어느 분이 나오셨습니까? 박정아 변호사 출석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원하지 않는 경우 말하지 않거나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본 법정에서 하는 말은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의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숙입니다. 피고인의 생년월일은 어떻게 되십니까? 1952년 8월 29일입니다. 사는 곳은 어디십니까? 경상북도 진양읍 가야리 세각단마을 24번지에 삽니다. 등록 기준지는 어디십니까? 갓다마. 죽은 아들과는 같이 사셨나요? 같이 살다마. 그럼 뭐 같이 안 살았겠나? 내가 그 한심한 새끼를 50년이나 뒷바라지했다 않카나. 피고인은 재판 기일에는 항상 출석해야 하고 재판 도중에 주소가 바뀌는 경우 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검사는 공소의 요지를 진술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인은 2021년 8월 24일경 경상북도 진량읍 가야리 세각단 마을 24번지의 자택에서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분을 이기지 못하고 소주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본 검사 측은 형법 제250조의 살인, 존속살인죄로 징역 10년형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피고인은 공소장을 받아보셨습니까? 예, 검사가 방금 말한 공소사실을 잘 들으셨는지요? 예.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 새끼는 말이야 살 가치가 없는 놈이야.
아니 부모가 20살까지 저를 뼈 빠지게 뒷바라지 애가 여탄 성인이 됐으면은 부모한테 효도를 하진 못할 망정 이 망할 놈의 새끼는 허구한 날 술에 게임에 담배에 아주 그냥 집안이 썩어들어 말 만큼 담배를 펴고 지랄이야 지랄은 내가 이 새끼를 확 집에 들어가면 쥐기 빈다 않카나. 변호인도 공소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시겠습니까? 예. 피고인은 검사의 기소로 인하여 피해자 두만식 씨를 살해한 범인으로 지목되어 오늘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긴박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 피고인 모두 극도의 흥분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폭력 행사의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안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이끌었던 결정적인 사안은 아니었을 뿐더러 피고인은 피해자 두만식 씨를 자그마치 50년 동안이나 뒷바라지한 생모이기 때문에 징역은 올바른 처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변호인 측은 각자 사건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본 검사는 피고인의 살인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범행 현장 사진과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를 증거 서류로 신청하고 이 사건의 범행을 목격한 이웃 주민 김옥자 씨, 피해자의 누나인 두금옥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피고인 측은 검사가 신청한 증거에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검사가 신청한 증거들을 모두 채택하겠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도 주장에 관한 입증 계획을 밝히시고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예. 본 변호인은 피고인의 병원 진단서와 피해자의 부검 결과서, 피해자의 중학교 동창인 황명희 씨와 옆집 주민 곽철용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검사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들을 채택하겠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할 증거가 있습니까? 검사 측은 없습니다. 피고인 측도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증거조사를 시작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찍은 피해자의 주택 사진과 가온 세브란스 병원에서 받은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입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맞나? 저기가 그 우리 집 사진 맞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변호인 측 증거조사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가온정신병원에서 받은 피고인의 병원 진단서와 가온과학수사부검위에서 청구받은 피해자의 부검 결과서입니다. 검사 측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범행 현장 약도에 대한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신문을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모두 출석하였습니까? 김옥자, 두구목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황명희, 곽철용 증인 출석하였습니다. 증인들은 증인석으로 나와서 주십시오. 증인들은 신분증을 제출해 주십시오. 김옥자, 네. 두금옥, 곽철용, 황명희, 증인의 증언으로 인하여 증인 본인 또는 증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나 증인이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해서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증인이 선서를 한 후 개별적인 신문사항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증인은 기억에 따라 진실만을 말해주시고 만약 선서를 한 후 거짓을 말한다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자는 김옥자 증인이 대표로 낭독해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먼저 김옥자, 곽철용, 황명희, 두금옥 증인을 차례로 신문하겠습니다. 김옥자 증인은 증인석에 앉으시고 나머지 증인은 법정 경위의 안내에 따라 잠시 법정 밖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이 현재 어떤 일을 하시나요? 지는 시장에서 이것저것 판다 아닙니까? 뭐 채소도 팔고 나물도 팔고 여름에는 과일 팔고 겨울에는 생선 판다 이 말이지. 그럼 증인은 2021년 8월 24일 오후 2시 15분경에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본 사실이 있지요? 예. 그렇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하게 서술해 주십시오. 아니 막 자세히 본 건 아니고 나가 시장에서 채소를 팔다가 점심 묵을라고 집에 왔다 가는 길이었다 안카나. 근데 어디서 막 쾅 하는 소리가 들려가 무슨 일인가 하고 들여다 보니까 아니 글쎄 이 집에서 어떤 할매랑 아재가 서로 싸우고 있는 거 아이가. 아따 큰일 났구만 하고 들어가가 창문 틈으로 들여다 보니까 아니 글쎄 무슨 소주병이란 소주병은 이따만치 쌓여 있고 술 냄새에 담배 냄새에 어휴 말도 마라. 나는 사람 집이 돼지 우린 줄 알았다마. 할매 아재 할 거 없이 서로 소리만 땡땡 지르고 있대. 할매는 무슨 힘이 그리 넘치는지 날라다니더마. 아재는 살이 뒤룩뒤룩 쪄가 무슨 부부도 아닌 것 같고 끽 해봐야 애미랑 아들내미 같은데 가가 애미 속개나 썩었겠더라마. 그렇다면 혹시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다. 피는 안 있고 서로 막 쥐게있듯이 싸우고 있었다. 뭐라 했더나. 그 할매는 막 나가 뒤지라 하고 아들내미는 상한 마라 하고 나이를 그만큼이나 처먹은 양반이 무슨 애 새끼 마냥 부모한테 대드는 게 여간 성미가 아니더라. 근데 한 5분쯤 보니까 애미가 화가 많이 났는지 온 집에 있는 물건이란 물건은 다 부사뿌고 던져뿌고 난리도 아니더라. 그래가 내가 이웃 사람을 불러가 말리려고 가는데 뒤에서 병 깨지는 소리가 나더니 싸해지면서 조용해지더라. 나는 달려가고 있어가 못 바쁜데 무슨 병이 깨졌나 싶더라 하던데.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다투고 있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본 게 맞습니까? 맞다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안카나. 살벌하더라마. 증인은 5분 정도 싸움 현장을 목격한 후 현장에서 벗어났다고 진술했는데 그 이후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경찰에 신고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까? 내가 처음에는 그 파출소 직원한테 신고하려고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상황인지라 뭐 부모 자식 간에 한두 번 싸우겠는가마. 그래가 그냥 이웃 사람한테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물어봤지. 근데 그 집이 평소에는 죽은 듯이 조용한 집인데 애미가 많이 화났는가 배. 내가 정확한 상황은 잘 모르지만은 그냥 벼르다가 터진 기라.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김옥자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피해자 측 증인 곽철용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해자,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저는요, 이 동네 태어났을 때부터 산 도백입니다. 말숙이하고는 뭐 초중고 동창이었는데 또 만식이하고는 태어났을 때부터 쭉 지켜봤고 계속 이으셨다 아닙니까? 그렇다면 피고인 정말숙의 평소 성격은 어떻습니까? 말숙이요. 말숙이는 어렸을 때부터 막 활발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너무 활발해서 막 감정이 왔다 갔다 하고 쉽게 흥분하고 막 지금 무슨 말하는지 알지? 감정의 기복이 좀 심한지라 막 그래도 나쁜 사람 아닙니다. 뭐 어렸을 때부터 남 돕는 거 좋아하고 그랬는데 남편을 잘못 만나가 걔가 일찍 가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을 깁니다. 증인은 김옥자 씨가 도움을 요청한 뒤에 피해자의 집에 갔었죠. 예. 아니 옥자 씨가 아침 대바람부터 달려와가 지한테 막 그러는데 이전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막 지도 화들짝 놀래서 가보니까 뭐 장난 아니더만요. 그러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옥자 씨가 말한 그대로입니다. 뭐 바로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막 술병이 여기저기 다 깨져 있고 곰팡내 술 냄새에 상상도 하기 싫다 아닙니까? 근데 아니 만식이가 쓰러져 있더마요. 머리에 피를 절절 흘리고서 말입니다. 아니 어찌된 일인지 말숙이도 옆에 함께 쓰러져 있더마요. 근데 또 피 묻은 소주병이 깨진 걸 보니까 그거에 맞았는지 뭐 어쨌는지 아유 자식 같던 놈이 뭐 그리 되니까 많이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가 일단은 만식이 먼저 들쳐업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래도 경찰에는 먼저 신고했습니다. 말숙이는 그냥 기절했는 것 같아서 만식이 먼저 얻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진에 범행 현장 당시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까? 아이고 예. 조금 맞습니다. 피해자는 방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고 주위에는 피가 묻은 소주병이 굴러다닌 것으로 보아 뇌타박상 및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피해자의 머리에서 피가 많이 났습니까? 뭐 타박상인지 과다출혈인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뭐 피가 절절 났습니다. 절절. 근데 세상 살면서 또 그리 많은 피는 처음 봤다 아닙니까? 재판장님, 피해자의 상해 진단서를 증거 서류로 제출합니다. 증거 채택을 인정합니다. 계속 신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호인은 반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피해자를 오랜 기간 봐왔습니다. 그 당시 피고인의 나이는 70대 초중반이었고 피해자는 100kg 거구의 50대 남성이었는데 그 당시 상황을 보고 상식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적으로 살해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근데 뭐 아무리 말숙이가 70이나 먹은 노인네도 말입니다. 근데 또 말숙이가 화나면은 막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드는 성격이 있어가 막 그런 거라 생각되는데요. 실제 과학수사팀이 조사를 해봤을 때 소주병뿐만 아니라 장롱 모서리에도 핏자국이 있었는데 혹시 피해자가 쓰러질 때 엎드려 있었습니까? 아니면 앞을 보고 있었습니까? 그때 상황이 너무 급해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마 옆으로 있었을 겁니다. 뭐 장롱 옆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문 앞에 있어가 쉽게 다칠 것 같더라고요. 지도 만식이 들쫓고 나가다가 옆구리에 살짝 부딪혔는데 그게 많이 아프더마요. 이상입니다. 검사는 증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곽철용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황명희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사이입니까? 찌는 만식이 저중고 동창입니다. 제가 서울로 올라간 지 오래돼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는 거의 못 봤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학교에서 어떤 아이였습니까? 만식이는 어렸을 적부터 겁나게 활발해 보였는데 애가 무슨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중2병이 시게 와가 아들하고 말도 잘 안 하고 거의 혼자 지냈다 안 갑니까? 만식이 어렸을 적부터 별명이 두천재였습니다. 두천재. 하도 공부를 잘해가 무슨 수학 경시대회 같은 데 나가도 상을 싹쓸이 해가 동네 어른들이 만식이 우무이를 부러워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얼마나 많이 비교했는데요, 지랑. 그러던 아가 중학교 3학년 때 갑자기 공부를 완전히 놔버린 겁니다. 맨날 학교에서 성실하게 수업 듣던 아가 학교만 오면 잠만 자고 집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어떻게 지내는지 아십니까? 그리 친하게 지나지는 않아가지고 초반에는 조금 친하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걔가 이상해져 버려가 말입니다. 고등학교 대가는 공부는 아예 안 했습니다. 학교에서 술 냄새랑 담배 냄새가 진동을 해가 술 담배 하는 건 안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 지내서 다행이었다 안 갑니까? 이상입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예, 재판장님. 증인은 중학교 1학년 때 반장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맞습니까? 어찌하셨습니까? 맞습니다. 중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을 만나본 결과 증인에게 8월쯤에 피고인의 집에 갔다 오라고 한 적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시간이 오래돼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담임 선생님의 진술서에 의하면 당시 상황이 좋지 않아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그때 그 사건 말씀하시는가 봐요. 그때 어머니한테 만식이가 심하게 혼나고 있었습니다. 팬티 바람으로 아가 맞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거기 서서 30분째 기다렸다 아닙니까? 다 혼나면 들어가라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만식이 아가 공부도 안 하고 놀고만 있었다고 알을 심하게 잡았단께요. 지는 놀랐습니다. 만식이 아가 원래부터 잘하는 아이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한두 번 혼난 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만식이가 말해줘서 알게 됐는데 지는 원래부터 그리 잘했다고. 그래가 지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후로도 그런 적이 많았습니까? 아이고 많다 마다요. 애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풀이 죽어가 지대로 앉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때는 여름이었는데 아가 배랑 다리에 시퍼런 멍이 들어가 보이는 내내 좀 안타까웠습니다. 증인, 그렇다면 증인은 피해자에게 어릴 적부터 가해진 학대가 훗날 피해자가 보여주었던 무기력증과 우울감 그리고 공부에 대한 열정 상실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게 유일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만식이 걔가 원래부터 놀던 아들하고 지낸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잘하던 아를 모그리도 시키겠냐마는 그 정도가 제가 보기에 심하긴 했습니다. 참다 폭발한 거겠지 뭐. 그러고 만식이 가도 50살까지 사는 게 참 답답했습니다. 빨리 공부해가 독립하든지 할 것이지. 뭐하러 등골 빠져라게 어머니한테 엎여 산다 아닙니까? 둘 다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황명희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두구목 증인을 신문하겠습니다.
변호인은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증인은 피해자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만식의 누나이자 어머니 딸입니다. 증인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오랫동안 곁에서 지켜봐왔죠. 둘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아까 명희도 말했다시피 만식이는 어릴 때부터 똑똑해서 어머니가 기대를 많이 하셨어요. 저희 집이 유복한 편은 아니라 저 어릴 적에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래가지고요.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싶었는데 만식이가 워낙 출중하고 저희 집안 형편도 형편인지라 저는 고등학교 마치고 바로 취업해서 어머니랑 만식이 뒷바라지 했죠, 뭐. 근데 물론 어머니가 만식이를 엄하게 가르치긴 하셨는데 그래도 저랑 어머니 둘 다 만식이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나중에 다 잘 되길 바라서 더 심하게 한 건 있는 것 같아요. 피고인이 어릴 적부터 피해자에게 공부에 대한 압박을 많이 해왔습니까? 뭐 이거를 압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겠다마는 기대를 많이 하긴 했죠. 만식이가 워낙에 공부를 잘해서 중학교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을 만큼 똘똘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애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랑 많이 싸웠죠. 한 번은 어머니랑 심하게 싸워서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었는데 그 후로부터는 가족이랑 대화도 잘 안 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더라고요. 그럼 두만식 씨가 그 후로 어떻게 지냈는지 아십니까? 앞에서 말한 대로예요. 집에만 처박혀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뭐 술 퍼마시고 자다가 또 밥 먹고 자다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제 동생이고 제 어머니고 솔직히 저도 많이 속상하고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예 처음부터 저랑 어머니가 만식이를 가르치는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다가도 50살이 될 때까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만식이를 보면서 한심한 저희 어머니 마음도 이해가 가고 그렇네요. 그럼 피해자 두만식 씨가 직장을 구하거나 일을 알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마음이 오죽하셨을까요? 사는 게 아닌 것처럼 그 똘똘한 애가 저리 망가져서 죽은 동태마냥 생기 없이 살아가는데 말이에요. 저도 마음이 이리 아프고 한심한데 저희 어머니는 오죽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이제는 세상에 없지만은 만식이가 하늘에서만큼은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피고인은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해오셨겠네요. 예, 뭐 어머니가 참말로 고생 많이 하셨죠. 저희 남매 어릴 때부터 키우느라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많이 노력하신 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검사 측 신문하세요. 예, 재판장님. 증인은 평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어떤 체벌을 가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때는 애를 때리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뭐 지금이야 애를 때리는 일이 별로 없다 하지만은 그땐 다 그렇게 컸죠. 방금 전 증인이 말씀하시기를 피해자가 병원에 실려간 적도 있다고 하던데요. 그때는 만식이가 이례적으로 어머니한테 심하게 대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때 회사에 가 있어서 정확한 사정은 못 듣고 나중에 들었긴 한데.
황명희 증인에 의하면 피해자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에게 공부에 대한 심한 압박을 받아왔고 몸에 심각한 멍이 발견된 만큼 강한 체벌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무리 체벌이 상용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백한 아동학대를 볼 수 있으며 훗날 피해자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간 건 역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증인은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어떤 하신 일이 있습니까? 저도 어릴 때 만식이 혼날 때 어머니 많이 말렸죠. 근데 말려도 안 되는 걸 제가 어쩌렵니까? 그저 그러려니 하는 거지요. 만식이가 커서도 계속 그렇게 사니까 제가 어르고 달래봐도 정신 차리라 호통쳐봐도 통 말을 안 듣네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두구목 증인에 대한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피고 측은 증인 신문 결과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양측은 더 신청하실 증거가 있나요? 변호사 측은 없습니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묻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요청합니다. 신청을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신문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피고는 2021년 8월 24일경 경상북도 진량읍 가야리 세각다 마을 24번지의 자택에서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소주병으로 아들의 머리를 내리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인정하십니까? 사망? 지금 니네랑 장난하나? 어디 남의 귀한 아들을 기인으로 만들고 자빠졌어, 자빠지게. 피고인은 현재 아들의 머리를 소주병을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한 점으로 이 법정에 와 있습니다. 범죄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그랬다고?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지금 만식이 자식은 집에서 자고 있는데 내 마음 같아서는 100번도 더 그랬다마. 이 한심한 새끼. 그 새끼는 죽일 놈이야. 그렇다면 피고인은 2021년 8월 24일경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시장에서 채소 팔다가 집에 와서 널브러져 있는 만식이 밥 먹이고 재우고 다시 시장으로 갔다마. 피고인은 그날 아드님과 다투셨는데 기억이 안 나십니까? 내가 만식이랑 다퉜다고? 내가? 재판장님, 현재 피고는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합니다. 우리 만식이 어쩌고? 우리 만식이. 이의 받아들입니다. 피고인은 피고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검사는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재판장님.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을 내리쳐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성적에 대하여 심하게 압박하며 체벌이라는 이름하에 폭력에 휘둘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후천적인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점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범죄 사실입니다. 또한 피고인이 치매를 앓고 있다고는 하나 증상은 초기 증상에 불과하므로 정상적인 사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검사는
피고에 대해 형법 제250조의 살인, 존속살인죄로 징역 10년을 구형합니다. 피고 측 최종 의견 진술하십시오. 예.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검사 측은 피가 묻은 소주병을 근거로 사건의 우발성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변호인 측은 과학수사팀에 의하여 문 옆에 있는 장롱에도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가격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발적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장롱에 머리를 부딪힌 것이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진술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요인을 끼친 것이 아니므로 살인의 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피해자를 성심성의껏 키워왔고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50년간 피해자를 뒷바라지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70대 노인입니다. 지금까지도 힘들게 살아왔는데 여기에서 징역까지 받는다면 피고인에게 너무 가혹한 처사일 것입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살인 혐의에서는 무죄이며 상해 혐의에서는 50년간 무거운 아들에 대한 실망감과 분노가 증축된 명백한 동기가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살인 혐의를 폭행 혐의로 바꿔 선처하여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피고인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하십시오.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만식이에게 너무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어떡해. 이상으로 가온지방법원 2021 고합 2453 피고인에 대한 살인사건의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은 1시간 뒤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퇴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법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휴대전화를 꺼주시고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모두 앉아 주십시오. 사건 번호 2021 고합 2453호 살인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가 피해자와 쌍방으로 심하게 다투다가 고의로 소주병을 가격한 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소주병이라는 정확한 근거도 없으며 뒤로 넘어지다가 장롱에 부딪혀 사망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며 부검 결과라는 증거도 존재함을 인정합니다. 또한 피고가 50년간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온 점과 현재 치매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인정하는 바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을 집행유예 5년과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은 오늘부터 7일 이내에 가온법원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장은 이 법원에 제출하십시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